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증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는 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됐죠. 상원까지 통과가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고, 어, 그 재무부인가요?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최주 이제 3주 이내에 이제 개인당 하나로 1000달러니까 한 12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200만 원 알고 있는데,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환율도 굉장히 안정세를 다시 찾고 있어요. 20원 하락해서 1200원에 이제 마감됐고, 오늘 이제 야간에 이제 S&P 500 지수 9시부터 이제 장 마감 때까지 봤는데, 이 S&P 지수가 우리나라 증시에 또 많은 영향을 줬어요. S&P 지수가 이제 우리 증시도 거의 이제 장 초반에 4%로 갭상승이죠. 갭상승으로 시작했는데, S&P 500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이 좀 변동이 큰데요. 이 코스닥을 보니까 그 시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그 진단 시장 업체가 오늘 좀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이제 시젠도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2억 원이 넘어 2조가 넘어요. 2조가 넘다 보니까 좀 코스닥의 시가총액 3위죠. 시가총액 3위로 껑충 뛰어오르다 보니까 이 코스닥 지수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관관계는 제가 이제 밑에서 좀 더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제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는 이유가, 지금 다루도록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게 왜 반등을 했나, 그 이유를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발견된 게 환율이랑 좀 연관이 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나 뭐 증시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S&P 500 지수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특히나 환율이 이제 급등하다가 이제 다시 급락을 하죠.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좀 많이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공통점을 찾게 됐습니다.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할 때까지 최대 이제 급락했었죠. 이날이랑 거의 비슷한데, 다시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이 이제 그러니까 값어치가 올라가죠.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면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뭐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지켜보는 것 같긴 한데, 다시 이 조정을 받을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다시 환율이 뛰어오를 때 같아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오늘 같이 이렇게 뭐 소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하거나 이제 우상향을 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환율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거라 보고요. 그 당일 등락은 이제 S&P 500에 그건 영향을 받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이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어, 원인을 오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나라 외국인이랑 기관이 얼마나 팔았나 봤는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팔긴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래도 많이 하락을 안 했죠. 많이 하락을 안 했고, 선물 지수도 오로 좀 샀고, 기관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좀 더 관망을 하는 추세고, 오늘 연기금이랑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좀 많이 이제 사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특이사항 없고요.
아직까지 종목, 그러니까는 좀 조정 아닌 조정 기간이다 보니까 추천 종목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좀 애매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죠. 전기차 배터리 섹터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화장품주죠. 화장품주도 기관은 어느 정도 좀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고, 그랬고 뭐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갈팡질팡해요. 사는 날도 있고 파는 날도 있고 갈팡질팡해가지고 좀 더 뭐 지켜보는 입장이고, 아직 그 차트상으로는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전량 매도 사인은 아직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종목들의 이제 수익률을 보면은 뭐 SK텔레콤은 다시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폴아비스나 삼성전자나 KMW나 카카오는 오늘 다시 최고가를 갱신했더라고요. 장 막판에 이제 조정, 장 중간에 좀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다시 이제 상승을 했죠.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만한 요소랑 다시 이제 횡보나 아니면 반등할 만한 요소들을 찾아봤는데, 이제 조정을 받을 만한 요소는 뭐 일본의 대처 상황이죠.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상황에 따라서 충격이 올 수도 있고 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예상 1분기 예상 실적을 발표하죠. 그 영향, 근데 그 영향은 좀 많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어제 간밤에 미국의 그 실업자 건수가 사상 최대로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상승한 거 보면은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의 이제 부도 사태가 나올지 안 날지, 그게 좀 약간은 이제 미지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환율이 급등할지 안 할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좀 조정을 줄 만한 요소들이라 좀 파악을 해봤고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지금 우리나라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들 위주의 나라들부터 어, 진단 시약을 수출하는, 그 어젠가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넌지시 얘기를 했죠. 전략적으로 수출하겠다. 네, 이 말이 좀 뭔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이 전략이 뭘까? 그러면은 뭐 당연히 동맹국이면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들 위주로 먼저 수출을 하겠죠. 진단 시약을.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보다 아무래도 좀 더 빨리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빨리 이제 눈에 가시로 보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뭐 조정받을 이유는 없죠.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또 그 영향으로 우리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 반등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좀 증시가 좀 크게 요동을 쳤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게 뭐랄까 좀 매도가 이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 버텨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잘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좀 증시에는 좀 이 환율에 좀 영향이 많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